차가운 바람이 야산을 스쳐 지나갑니다.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땅에 떨어지는데 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이곳은 5년 전 대학생 이도연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입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추락사고로 결론 지었어요. 술에 취한 채 야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것이 공식적인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한 마리의 진돗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름은 백구. 도연이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개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죠. 주인을 잃은 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더운 여름이 와도 변함없이 그 언덕 위에 앉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밥을 갖다 주곤 했지만 백구는 먹을 만큼만 먹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게 참 신기하다. 5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다니. 주인에 대한 그리움이 저렇게 깊을 줄이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백구의 진짜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백구의 눈에는 늘 경계하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온순하고 조용했지만 가끔 누군가가 그 근처에 오면 날카롭게 귀를 세우곤 했어요. 특히 남자들이 다가올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오늘도 백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야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구의 귀가 번쩍 움직였죠. 발걸음 소리의 주인은 이도훈이었습니다. 도연의 형이죠. 5년 만에 이곳을 찾은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구야.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백구는 몸을 바짝 세우더니 도훈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왜 그래? 도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죠. 백구야, 진정해. 나야, 도훈이 형이야.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내며 뒤로 흩뿌렸습니다. 도훈은 점점 더 당황했죠. 이 녀석 왜 이래? 그만해. 도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백구가 파고 있는 그 자리를 보며 도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백구의 짖음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이 야산에 이런 소리가 울린 건 5년 만이었습니다. 멀리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 개가 왜 저렇게 짖고 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도훈은 더욱 초조해했어요. 그는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가까이 갈 때마다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도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백구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흙더미가 점점 커져갔고 구덩이도 깊어져 갔죠. 마치 5년 동안 준비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백구의 발톱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백구가 파낸 흙 속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오며 목을 빼고 들여다봤어요. 도훈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었습니다. 저게 뭐지? 핸드폰 같은데? 구경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은 깨져 있었고 케이스는 흙과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고 도훈이 깜짝 놀랐죠. 이건 도연이 것.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스티커는 도연이 대학교 동아리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5년 전 사고 당시 경찰이 찾지 못했던 도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큰일인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수군거렸습니다. 도훈만 홀로 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었죠.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핸드폰은 증거품으로 압수됐고 간단한 조사가 이뤄졌어요. 도훈도 참고인으로 간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도 이 핸드폰을 못 찾았다고 하던데 정말 이상하네요. 당시 수색이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경찰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도훈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백구는 이제 조용해졌어요.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도연의 어머니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도훈도 함께 따라갔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파일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팀에서 설명했습니다.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몇 개의 음성 파일이 복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틀 뒤 복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가족들을 불러 결과를 알려주려 했어요. 어머니와 도훈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담당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복원된 파일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 나 지금 무서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경찰서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음성이 스피커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 여우는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파일 정보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고 당일 오후 6시경으로 추정됩니다. 도연 씨가 발견된 시각이 밤 11시쯤이었으니까 사고 5시간 전쯤 되겠네요. 도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계속해서 복원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형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형한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겠어. 형이 설명해주면, 오해였다고 말해주면. 어머니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훈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동생이 말하는 그런 일이 뭔지 아시나요? 형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도연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당시 도연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사고 며칠 전에 집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때 특별한 대화를 나누셨나요? 도훈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을 형사가 놓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어요. 도훈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내가 뭘 했는지 엄마는 알고 있어. 도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가 죽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했었어. 형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단다. 조사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형사는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직감했어요. 도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도연이가 그날 밤 울면서 전화했어. 형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돈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한다고 했단다.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을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었어. 형사가 메모하는 펜소리만이 조용한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할 말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법 도박이었어요. 도연이가 형 방에서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엄청난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마약 거래 같은 일에 연루됐다고. 도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절망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도훈 씨,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오시겠어요?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조사되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전 도훈은 정말로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도연이 사라진 그날 밤 형제가 야산에서 만났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훈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과 도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일치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차 조사를 받게 된 도훈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도연이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형이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렸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그만둘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듣지 않았겠죠?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동생이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대로 두면 형이 더 큰 위험에 빠진다고. 당장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동생 어깨를 잡고 흔들었는데 형사와 어머니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훈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도연이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 뒤로 절벽 아래로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비명이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5년 동안 마음속에서 자라난 의혹이 마침내 끔찍한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정말 밀 생각은 없었는데. 형사가 물 한 잔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아들이 동생을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불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도훈이 계속 고백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떨렸지만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어요. 도연이가 떨어진 후에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밀었다는 걸 알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형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단순 사고로 조작하신 겁니까?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뿌리치고 도훈에게 다가갔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훈이 올려다봤지만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미쳐갔는지 알아? 도연이가 왜 죽었는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서 잠도 못 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5년간 쌓인 고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내가 그 아이 손을 놔준 게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 손을 내가 놓아버린 줄은 몰랐어.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발 앞에서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로 도연이가 살아나니? 경찰서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미제 사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특히 진돗개가 증거를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구나.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5년간 기다린 진돗개, 주인 죽음의 진실 밝혀내다라는 제목으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도훈은 구속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였어요. 변호사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5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야산을 찾았습니다. 백구가 있는 그 자리로 말이에요. 백구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날카롭게 짖지도 않고 땅을 파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온순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한테 배신당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도연의 유해를 다시 부검했습니다. 5년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어요. 도연의 손톱 밑에서 도훈의 피부 조각이 발견되었고 옷에서도 격투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구나. 어머니가 결과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형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사고가 났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손으로 동생을 죽였고 5년 동안 진실을 숨겼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이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무거운 형량이었지만 5년간 증거를 인멸하고 가족을 속인 죄가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도연의 장례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전에는 억울한 죽음인 줄 모르고 단순한 사고사로 장례를 치렀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제대로 된 추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도연의 사진이 새롭게 걸렸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환한 미소의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특별한 사진이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백구가 도연과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었어요. 백구야, 내가 진짜 가족이었구나.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야산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집에 가자, 백구야. 이제 그만 쉬어도 돼.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하그며 애정을 표현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백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5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가 백구에게는 도연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엄마가 매일 밥 가져다 줄게. 어머니는 매일 야산을 찾았습니다. 백구에게 밥을 주고 도연의 무덤 앞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백구도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부터 백구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야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죽었던 그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도연의 무덤 앞에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늦었다. 진실을 찾는데 5년이나 걸렸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춤을 췄습니다. 백구는 무덤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더 이상 짖지도 않고 땅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손길을 받았어요. 5년 동안 쌓인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일찍 야산을 찾았어요. 백구가 추위에 떨고 있을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눈이 쌓인 채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야? 어머니가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깨달았어요. 백구는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인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백구를 도연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모두들 백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함께 있게 됐구나. 봄이 왔습니다. 도연과 백구의 무덤 위에는
들꽃들이 피어났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꽃을 바쳤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사람이 외면한 진실, 걔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가 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리움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주인을 위한 마지막 의무를 다한 것이었어요. 해질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야산 위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아래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풀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도연과 백구가 함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진실을 지켜낸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말이에요.